자, 오늘은 제가 색다른 주제 하나 가지고 여러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색다른 주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 사연으로 상담하는 슬기로운 사주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댓글로 소통하는 방송의 형태가 될 텐데요. 자, 요 방송 보시고 이런 형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선택을 해서 바로 풀어드리는 댓글 사연으로 상담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슬기로운 사주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인 교류,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에 제가 부탁해서 올려드린 라방에서 제가 부탁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했는데 벌써 한 분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오늘 이제 그분 사연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는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사연을 같이 보고 읽고 나서 사연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연에 따르는 부분의 해결점, 해법을 좀 솔루션을 제가 제공하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주풀이도 기본적인 사주풀이도 이 내용에 맞는 형태를 좀 풀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제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사연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이제 그분의 올려주신 사연을 제가 이렇게 한글 파일로 이제 이렇게 파일로 올려서 함께 보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해 봤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고요. 먼저 한번 쭉 그냥 일독 한번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그리고 궁금해야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제가 먼저 이렇게 쭉 볼 테니까 함께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떤 내용으로 댓글 사연을 신청하신 건지에 대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한다입니다. 남편이 선생님 유튜브를 종종 들었는데 제 폰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한 덕에 저도 이렇게 덩달아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보이시죠? 용기가 없어서 통화한다면 부들부들 떨고 했는데 보이시죠? 이쪽에 이렇게 사연으로도 신청을 받아 주신다니 저처럼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등불이 되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사주를 감명하실 때 마치 소설 주인공의 인생을 보듯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숙연해지기도 하고 인간은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이라는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주를 그렇게 안 믿었는데 선생님이 사주 풀어내시는 것 보니 사주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백호 괴강편에서 통화했지만 떨리고 어색한 마음에 네 라는 대답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원하는데 원래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일할 상황이 안 되어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공황장애도 심해지고 운전도 못할 상황도 겪었습니다. 또 집안일에 관심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여전히 초등학교, 중학교 남매를 케어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참 저도 모르게 닉네임이 바뀌었네요. 자, 저는 사춘기보다 무섭다는 중2 병을 가진 중학교 2학년 아들 때문에 이게 나의 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 양력 2007년 4월 3일 05시 45분. 지지의 편인으로 묘를 3개나 깔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사주가 특이해 보입니다. 교육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 5세쯤 어떤 소아과에 감기로 갔을 것 같은데 발달이 조금 늦네요 라는 말을 듣고 남편과 같이 의사 선생님께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다리가 길게 태어나서 키가 컸고, 유치원 다닐 때도 또래보다 항상 머리가 하나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수학과에서 선생님께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편인이 과다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게으르고 느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코로나로 학교도 잘 안 가게 되면서 많이 먹고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컴퓨터로 인강을 듣는다는 핑계로 게임만 하면서 덩치는 산만해지고 배도 나와서 체중이 100kg를 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태권도를 했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오스구슬레터병, 발음하기 쉽게 오스구스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릎에 뼈가 자란다고 운동하면 안 되는 병이랍니다. 아주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지만 그냥 격한 운동 안 하고 그냥 두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운동도 끊고 체중도 많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가만히 앉아서 하는 레고를 좋아했었고요. 레고로 뭔가 만들면서 나름대로 레고 캐릭터로 혼자 무슨 설정을 하면서 노는 것을 많이 했어요. 커가면서 레고를 못하게 하니 전라맨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나름대로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혼자 잘 놀았어요. 다른 사람이 올 때는 낙서죠. 또 낙서 같은 것을 못하게 하면 트럼프 카드 가지고 혼자 이상한 설정을 하면서 놀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이 능해서 아이들하고는 잘 어울렸습니다. 게임 관련되는 책도 먼저 읽고 게임을 잘하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기는 좋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쯤에는 선생님과 잘 맞지 않았는지 학교에서 선생님께 많이 혼나고 구박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친구들이 장난치는데 그냥 때리고 장난치는 거 다 받아주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눈 깜빡이는 틱도 이때 생겨서 학교 위 상담도 받고 1년 정도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는 코로나로 계속 학교를 못 가다가 가끔 학교를 가다 보니 적응을 못하고 눈 깜빡이는 틱 증상이 심해졌는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블루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약은 계속 복용하는데 음성 틱뿐만 아니라 행동 증상까지 있는 투렛 증후군까지 보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고 어지럽다고 하면서 공황장애 증상도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거나 화가 어느 순간 치밀어 오르면 가족에게 욕설을 자주 하더니 이제는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며 뛰어내려 죽겠다며 베란다로 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1층이라 이제 혼자 집에 두기도 불안합니다. 학교에 간 날도 겨우 수업하고 오지만 너무 긴장해서인지 온몸이 땀에 젖어서 오고 학교 교문 들어서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학교 앞에서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면서 차 안에 앉아서 있다가 오는 날이 잦습니다. 수업 일수도 부족한데 다행히 공황장애를 겪어본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많이 이해해 주십니다. 솔직히 3학년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병원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사주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사묘절이 지나는 신축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잔소리처럼 운동을 해야 한다.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월주가 금인데 금이 없는 저와 아들과 딸은 금이 강한 남편을 아주 싫어합니다. 말을 너무 툭툭 잔소리만 해서 그런지 아들도 아빠를 무척 싫어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홍길동이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대요. 선생님, 사주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이가 꿈이 없었는데 최근에 컴퓨터로 3D로 뭔가 설계하듯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건축학과 가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정화일간 묘일, 묘시, 전덕꾸러기 전문 직종 아들이 사회활동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두서없이 길게 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나중에 꼭 선생님을 찾아뵙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글 내용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많이 착잡하시죠? 만약에 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댓글을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많이 무너졌습니다. 좀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이 사주학, 운명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병을 바라볼 때 한계도 많이 있지만 일단 물론 사주에는 병이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양의학적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든 되지 않았든 사주라는 관점에서 사주는 곧 한의학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는 학문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댓글을 보고 나름대로 최소한 제가 건강적인 관점에서 최소한 제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이 자체는 영원한 불변 진리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운명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운명학적 관점이라는 건 건강도 분명히 영향을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에 의해서 병이라는 것도 흐름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인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께 병원에서 관리하는 자체가 원래 맞다라는 원칙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약간의 월권적인 내용도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혹시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인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서 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단지 사주학 관점에서 보는 병이라는 부분이라고 그냥 어여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이 내용을 보고 뭐라도 좀 짚으라기 하나라도 짚고 싶은 심정에서 사주 보는 사람에게 이 글을, 자녀의 건강적인 문제를 제시할 때는 사람이 궁지에 물리면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병원 아닌 곳에서 뭔가 병을 낫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는 자체는 인간의 심리에서 가장 어찌 보면 막바지에 심정이 살 수 있는 여지도 된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나무랄 수 있다는 것, 나무라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래서 부탁을 했거든요. 아드님 사주와 그 다음에 부모님 사주를 동시에 제가 제시를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다 제시를 해 주셔서 다행히 제가 이제 사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사주를 먼저 확인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댓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있는 해법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보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뭐냐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지금 정해년, 계묘월, 정묘 일주이고요. 그 다음에 계묘시죠. 이 아드님 사주죠. 나이가 15살이고요. 밑에 있는 사주가
엄마 사주입니다. 정사년, 즉 갑진년, 임진 일주죠. 병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녀 아버지 사주가 개축년 신유월 병진 일주이고요. 을묘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모 사주를 먼저 보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죠. 이 속에 들어있는 자녀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주인데, 아버지 사주 속의 자녀는 이제 관이라고 그래서 개수가 연간에 떠 있는 개수가 자녀의 모습이죠. 물론 진토 속의 개수의 모습이 이렇게 투출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진중 개수가 있고 축중 개수의 모습이 이렇게 투출된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일단은 떠 있는 모습에서 자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자리와의 관계가 있죠. 자녀의 자리는 천간에서 아빠와 아버지에게는 천간의 구조에서는 자녀 자리에서 좋은 기운을 발전을 시키는 모습이고, 지지를 보면 요 관계적인 부분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가 말하자면 상전의 모습으로 놓여 있습니다. 상전이라는 거는 아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상전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적 개념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병신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이거는 또 식상생재가 되어 있고, 병신 합의되어 있다는 거는 이 사주는 자녀 중심이 아닌 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가 병화일간이 병신 합의됨으로 인해서 개수를 키우는 자체를, 이 개수가 병화는 개수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영양 에너지를 공급받고, 오히려 자녀 자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결국 어떻게 개수를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어떻게 한다? 재성이죠. 이 재성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 자리이기도 하고요. 나의 직장적 관점도 있고요. 처라는 부분의 기운도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기운에서 어느 한쪽에 의해서 자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구조 개념을 일단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녀 중심적인 관점에서 제가 지금 사주를 잠깐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사주에서는 자녀에게 나를 희생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에 대한 건강, 자녀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케어하는 마음 자체가 좀 소홀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주,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죠. 물론 본질적으로 모든 부모는 내 새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는 내 그 모든 거를 다 희생해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부모도 있고요. 어느 선까지는 하되 그 선을 벗어나면 조금은 고통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멈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는 인지상정,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희생이라는 거, 자녀에 대해 끝없는 사랑과 희생은 하고는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그 자체를 멈출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주가 어떤 형태다라고 이해하냐면 후자적 개념을 갖고 있죠. 어느 정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지쳤다, 정말 도저히 답이 없다, 이렇게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할 수 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제가 지금 이 사주가 그렇지 않고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그 모든 걸 다 바쳐서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특히 이 병신 합의되어 있다는 자체가 그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화일간이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잃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병신 합의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엄마 사주를 한번 봅시다. 엄마 사주. 자, 일단
임수일간이 간목, 정화, 천간에 간목이 식신으로 자녀의 모습이죠. 근데 자녀가 어디에 앉아있나요? 식신이 아버지 자리에 앉아있죠. 기본적으로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일종의 아버지 자리에 있다라는 자체로서 떠받든다는 모습이 있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자녀와의, 자리와의 관계를 본다면 격각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요구사항은 많대. 그러니까, 잘해도 더 잘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을 때 칭찬과 박수를 주는 쪽보다는 조금만 더 잘하면 될 텐데 라는 일종의 욕심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런 떠받드는 모습이라는 건 분명히 희생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밑에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진진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자기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성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자리궁으로 봤을 때 형이 되어 있다. 부모와의 관계지만 다른 부분으로 자녀가 들어있는 성으로 봤을 때 관계적인 부분도 형이라는 형태로 앉아있다는 거고, 또 자녀 자리와의 관계를 본다면 말씀드렸듯이 격각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간목을 봤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주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주 그야말로 나의 기쁨이요 희망이요 꿈, 그 모든 것 나의 미래적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지구조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본다면 불합리한 형태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나름대로 조금 엇갈려 있는 최소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부모 사주에서 보는 정도로서 이 정도 일단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진짜 중요한 이제 자녀 사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자녀 사주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 사주를 보자고 했던 이유는 자녀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적 에너지가 있고요. 기적 에너지.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얼마 정도 희생적인,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자녀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생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사주구조인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 사주를 보자고 했습니다. 자, 기적 에너지적 측면에서는 두 분 다 자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주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라는 건 뭐냐면 오행적 기운을 얘기합니다.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기. 아버지 사주에서는 금기로서 금의 기운으로서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엄마 사주로서는 화의 기운으로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힘을 합해서 자녀에게, 지금 보면서 얘기하죠?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두 분이서 힘을 합해서 자녀에게 매달리면 분명 좋은 효과는 반드시 생긴다는 거.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사주의 기적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기적 에너지 궁합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궁합. 부부간에도 궁합이죠. 물론 두 부부가 또 궁합도 잘 맞지만, 물론 뭐 성격 궁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가 부딪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궁합은 잘 맞습니다. 일단 자녀 중심으로 봤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양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운 형태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엄마한테 받아들여야 될 화의 기운과 아버지한테 받아들여야 될 금의 기운을, 이거는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냐, 그거는 물론 가까이서 대화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항상 끌어안고 옆에서, 아니면 항상 곁에 붙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간에 어떤 의견 교류하면서 에너지, 기적인 부분이 통하면서 자녀에게 부족한 기운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기운이 채워지냐? 말하는 대로 당연히 금과 화인데, 자, 이 사주를 먼저 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정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났고, 묘월, 묘일, 묘시예요.
그 다음에 해묘미 쫙 깔고 있죠. 이게 목국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정화일간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 정화는 가을, 겨울이 자기 뜻을 펼치는 환경이고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생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이니까 목생화, 그래서 신강이니 신약이니 이렇게 따져가지고 사주를 풀게 되면 이건 완전히 엇나가는 사주풀이 한 겁니다. 정화일간이 이 습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목 자체가 습하다. 그리고 해묘미, 그나마 해묘미 목국을 짜고 있게 전 목국을 이루고 있고, 정화는 이 목국의 병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화가 저 촛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난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봄의 난로는 무의미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공간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저 정화 자체가 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풍부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화의 에너지, 즉 뭐냐면 열기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빛의 에너지가 아니라 열기의 에너지가 일단 첫 번째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저 많은 금의 기운을 목의 기운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금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화 기운과 금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형태의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엄마로부터 화와 아버지로부터 금을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 어떻게 하면 희망이 있다? 엄마와 아버지가 끝없이 자녀에게 달라붙어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겠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금과 화라는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부모로부터 기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체 곁에서 기궁합적 형태,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일단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직업이죠. 첫 번째가 섭생이거든요. 먹고 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패턴에서,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메울 수 있는 일 자체가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한의학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먹는 자체가, 음식 자체가 약이거든요. 음식이 약이에요. 어떤 음식이냐? 물론 한의학에서 한의사 선생님께 찾아뵙고서 지도를 받고 진료를 받으면 물론 좋은 결과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사주라는 관점에서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라는 관점, 주로 한의학에서는 오행의 관점에서 음식을 얘기하지 않고 사상의학의 관점에서 음식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행의 관점에서 음식은, 화라는 음식은 주로 쓴맛 나는 음식을 얘기합니다. 쓴맛 나는 음식 중에 상추, 쑥갓 뭐 이런 것들, 약초로는 익모초 이런 걸 달여서 먹으면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 고기는 염소고기,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돼지고기는 안 먹는 게 좋고요. 고기는 소고기라든지 염소고기 이런 걸 드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물론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 외적으로 화의 음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녀의 어린아이에게는 원래 커피가 원래 안 좋은 거지만, 커피는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커피 원액으로 좀 진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거 블랙커피, 원액 커피 있죠.
그런 그 원액 커피를 조금씩 먹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 굉장한 도움. 약초로서 하려면 인모초를 가지고 데워서, 그러니까 달여서, 너무 쓰니까, 인모초 너무 쓰니까 달여서 좀 희석을 시켜서 물처럼 마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댓글 사이에 나와 있는 그런 질병들이 서서히 나아질 거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기운이 좋아지면 심장기운이 활성화돼요. 심장기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공황장애라는 것도, 공황장애는 정신적 관련된 부분인데, 모든 병이라는 건 정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충격에 의해서 정신에 나타날 수 있지만, 신체의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서도 공황장애라는 게 분명히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건 심장 영향이야. 이 정화 자체, 화기운이 꺼질 것 같은 형태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불이 곧 꺼질, 빛은 없고 열기가 꺼질 것 같은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장 순환, 혈액순환의 문제에 의해서 심장 압박감을 느끼면서 호흡곤란이 느껴지고 종황장애와 유사한 형태의 병을 앓고 있지 않나. 정확한 공황장애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심장지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 개념을 나타낼 수도 있다. 더더구나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특히 불이 더 꺼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의한 문제성,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화라는 기운 자체에 대한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렸고, 금이라는 관점은 또 금이 약하니까 폐대장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부분, 이 지금 공황장애가 딱 나타날 만한 신체적 조건과 사주 에너지와 신체적 조건에 따르는 부분의 공황장애라는 것, 특장 이런 부분들이 딱 나타나기 좋게끔 되어 있는 구조다. 그래서 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다? 금은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 고추, 양파 이런 거 있죠. 매운 음식. 그 다음에 조개류, 어패류 이런 음식입니다. 절대 회 같은 건 먹으면 안 되고요. 조개류, 어패류는 회하고 또 달라요. 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매운맛, 화한 맛이다. 뭔가 좀 박한 맛이죠. 뭐라고 그러죠? 홍모 같은 거 화한 거 있죠? 그런 화한 맛도 박한 맛, 요것도 금의 문제. 금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주로 그런 음식, 아까 말씀드린 화의 음식과 금의 음식을 동시에 믹스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루에 매일같이 먹으면서 쓴맛, 물 마시면서 그 다음에 운동인원이 나와야지 무턱대고 처음부터 운동을 시킨다, 명상을 한다. 이거는 기지도 못하는 애한테 일으켜 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효과 전혀 없습니다. 일단 사주라는 관점에서 제가 기본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일단 댓글 사연을 다시 보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내용을 어디서 볼까요? 좀 내용이, 여러분도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내용이 제가 좀 너무 진지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죠. 조금, 원래 제가 좀 재밌게, 즐겁게, 좀 때론 농담도 해가면서 하면 좋은데, 내용상 제가 아주 딱 보자마자 저도 경직됐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몰려서
제 모습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도움이 될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조금 굳은 표정으로 얘기를 해도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에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그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죠? 여기서부터. 4, 5세쯤 어떤 소아과에 감기로 갔을 것 같은데 발달이 조금 늦네요. 라는 말을 듣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한테 갔나 보죠? 남편과 같이 의사 선생님께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보다 다리가 길게 태어나서 키가 컸고 유치원 다닐 때도 또래보다 항상 머리 하나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소아과에서 선생님께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아과에서 발달장애라는 관점, 뭐라고 그랬냐면, 발달이 좀 없는데, 이제 발달이라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뼈의 바르기라든지, 이제 폐, 뭐 이런 부분 전반적인 과정에서 받겠고요. 아니면 또 소아과에서 봤을 때 약간의 그런 인지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받겠죠. 인지 능력은 이제 뭔가, 사주 봤을 때 여러분, 인성이 많으면, 뭐 자기 생각에 깊이 빠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적 환경의 반응이 느려요. 그리고 화의 기운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밖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고 내면적인 내 자신에 대한만 관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형태 때문에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발달이 조금 늦네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 발달은 원래 목이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목이라는 거는 길쭉길쭉하죠? 그죠? 목은 길쭉길쭉한데 묘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묘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묘목 자체는 옆으로 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면서 옆으로 퍼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잇목은 위로 솟구쳐 오르지만 묘목, 을목은 이제 옆으로 퍼지는 부분 때문에 크다가 어느 정도, 어렸을 때 좀 크다가 옆으로 살짝 퍼질 수 있다는 여지를 갖고 있죠. 그건 신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인이 과대한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게으르고 느리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편인이라는 성분 자체가 원래 그렇지만 단순하게 편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어떤 느리고 편인의 성분 자체가 성격적 관점에서 당연히 그런 생각이 많으면 일종의 인극식을 해가지고 뭔가 언변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딜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로 학교도 잘 안 가게 되어서 많이 먹고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컴퓨터로 인강을 듣는다는 핑계로 게임만 하면서 덩치는 산만해지고 배도 나와서 체중이 100kg를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제 요즘 뭐 코로나라는 관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활동력이 굉장히 줄어든 형태에서 분명히 있고요.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관점에서는 또 애가 또 좋아하는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또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즐길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이제 어떤 자극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과의 자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게으른 형태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린 아이가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 나름대로 좀 문제 있기 때문에 또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또 그런 뭐 당연히 좀 뭐 체중이나 이런 게 늘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사주구조에서 잠깐 얘기를 한 거 빼먹은 게 있는데 해명이 쫙 이렇게 한 곳으로 쏠려 있잖아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몰라요. 한쪽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 성향이라는 건 거죠. 이렇게 경주마를 생각하시면 경주마가 어떻게 습니까? 경주마는 앞만 보고 가려고 옆을 가려버리죠. 이렇게 가려버리죠. 앞만 보고 가려고. 딱 그런 형상입니다. 애가 옆을 못 봐요. 사주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애한테 옆을 자꾸 봐봐, 여기 봐봐, 이것도 봐봐, 세상은 넓은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토ine,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요.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태권도를 했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오스구슬레터병, 발음하기 쉽게 오스구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릎에 뼈가 자란다고 운동하면 안 되는 병이랍니다. 아주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하지만 그냥 격한 운동 안 하고 두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전문 의학적인 병은 물론 이제 병원에서 다 나름대로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운동도 끊고 체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어릴 때부터 가만히 앉아서 하는 레고를 좋아했어요. 레고로 뭔가 만들면서 나름대로 레고 캐릭터로 혼자 무슨 설정을 하면서 노는 것을 좀 많이 했어요. 레고라는 자체가 일종의 이제 놀이 중에 이제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놀이 자체는 화이고요. 놀이 자체는 화이고 레고 게임이라 이런 부분들은 금의 형태가 띄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이가 좀 좋아할 만한 여지의 속성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자체는 좀 섬세한 걸 가지고 노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일종의 조각 같은 것도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치료 행위 자체도 이제 사실 이제 금의 형태인데 이제 물론 이제 나름대로 병원놀이 같은 것도 있죠. 어렸을 때 꼬맹이 때 하는 얘기죠. 병원놀이도 일종의 금의 형태인데 일단은 레고 자체가 이제 금의 성분에 속하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자체도 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화이고 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연관성을 가지고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가면서 레고를 못하니 졸라맨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 자체는 또 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혼자 놀 잘 놀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낙서죠. 또 낙서 같은 것을 못하게 하면 트럼프 카드 가지고 혼자 이상한 설정을 하면서 놀곤 했습니다. 네. 자, 어릴 때부터 게임에 능해서 아이들하고 잘 어울렸습니다. 게임 자체가 화의 속성을 속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화기인 부족하면 이제 게임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로 흥분하면서 주로 이제 흥분 자체가 심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좀 하죠. 처음에는 활성화, 나중에 이제 과하면 이제 압박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심장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자꾸 긴장된 형태, 너무나 막 과하게 긴장된 형태에서 심장과 또 금이 약한 상태에서 자꾸 그런 이제 게임에 몰두하게 되면 이제 역작용이 나오죠. 최소한 이제 운동도 하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인에서 또 공황장애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게임 관련되는 책도 먼저 읽고 게임을 잘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기는 좋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쯤에 선생님과 잘 맞지 않았는지 학교에서 선생님께 많이 혼나고 구박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친구들이 장난치는데 그냥 때리고 장난치는 거 다 받아주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눈 깜빡이는 틱도 이때 생겨서 학교 위 상담도 받고 1년 정도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격상 남한테 이제 어떤 그 공격적인 성향이 좀 덜 하죠. 속에서는 그냥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심장 기운이 약한 특성은 이제 어느 때 물론 분노가 이제 어느 정도 참다 폭발하면 이제 무서운 폭발력도 발생할 수는 있으나 주로 이제 목이라는 기운은 또 순수성을 이해해요. 착하거든요. 주로 남의 공격성보다는 오히려 남의 공격을 받아주는 입장이 되니까 정신적인 상처도 많이 있었으리라 봐요. 그거는 그렇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열이기 때문에 남의 공격하면 그냥 오히려 거꾸로 웃어줘 버리고 웃어주니까 또 좋아서 자꾸 더 건드리고 이랬겠죠. 그런 성분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학교 나가는 거 싫어할 수 있고, 애들한테 자꾸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라는 자체가 오히려 더 반가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코로나로 계속 학교를 못 가다가 가끔 학교를 가다 보니 적응을 못하고 눈 깜빡이는 틱 증상이 심해졌는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게 참 문제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약으로서 해결한다는 것, 지금 현재로서 어쩔 수 없으니까 약으로 해결하겠지만, 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음식이 약입니다. 음식이 약입니다. 지금 어린 시절에 자꾸 약 가지고 들이대면, 결과적으로 끝없이 이제 평생 약 가지고 이제 치료해야 되는 성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좀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음식으로. 먼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행적 관점에서 음식도, 괜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병이라는 자체가 어떤 섬세하게 들은 끝도 없이 섬세해지지만 큰 틀에서 음양으로만 가지고, 음양만 가지고도 사실 치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음양의 개념만 가지고 인간 신체적 병은 음양 두 가지만으로 나눠도 치료할 수 있다. 분명히 이건 한의사 선생님도 인정할 겁니다. 어리니까. 이유는 어리니까. 나이가 드신 40,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신체적으로 이미 구도적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은 충분히 음식으로서 서서히 꾸준히 약은 나중에 이제 도저히 되지 않을 때 약을 들이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음식으로서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게다가 코로나 블루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약은 계속 복용하는데 음성틱뿐 아니라 행동 증상까지 있는 투렛 증후군까지 보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고 어지럽다고 하면서 공황장애 증상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자체는 인정하고 싶고요.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심리적 부분 플러스 신체적으로 지금 건강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해진 부분이 더더욱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증상적 개념이 바로 지금 신체적 균형에서 나타나는 부분, 공황장애마저도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사견이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병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거나 화가 어느 순간 치밀어 오르면 가족의 욕설을 자주 하더니, 이제는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며 뛰어내려 죽겠다며 베란다로 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1층이라 이제 혼자 집에 들기도 불안합니다. 네, 가면 갈수록 심해지겠죠.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수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사춘기 들고 접어들고, 더더욱이나 이제 어떤 밖에는 이성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할 때는 더더욱이나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뭘 이렇게 처음 대단한 걸 대단하게 뭔가 확 뒤집어 엎어서 낫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먹는 것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잡아나갑니다. 정신적인 치료는 두 번째, 세 번째다. 왜? 음식으로서 서서히 잡아나가면 신체가 잡히면 정신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정신은 신체 안에, 정신은 이 신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신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학교에 간 날도 겨우 수업하고 오지만, 너무 긴장해서인지 온몸이 땀에 젖어서 오고 학교 교문을 들어서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학교 앞에서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면서 차 안에 앉아있다가 오는 날이 잦습니다. 수업 일수도 부족한데 다행히 공황장애를 겪어본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많이 이해해 주시죠. 다행히. 아이가 이제 정규적인 코스의 학교에 대한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학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건강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애한테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야도 엄마 생활이, 엄마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애한테 올인할 수는 없겠지만, 애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신체적으로 지금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최소한 자기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단계까지는 적극적으로 건강에 매달리는, 학교 두 번째, 세 번째고, 학교를 먼저 매일같이 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아이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물론 부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음식이라는 자도 매우 중요해요. 하루에 3번씩 먹게 되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철저히 음식 관리부터 한다면요, 반드시 병은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음식 관리를 잘 하게 된다면 나아질 수 있다. 어느 정도 나아지고 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사망령 올라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병원 치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일들이 사주 관련이 있는 것 같이라고 남편은 말합니다. 사묘절이 지나는 신축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시기라는 부분이 있죠. 시기라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요거 보면, 이게 이제 아드님 사주죠. 요거 보면, 지금 현재가 이제 이민대운이에요. 이민대운이 19세까지 연결되는데요. 일단은 19세 대운이 들어가야지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9세 대운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해명의 목국을 기본적으로 깨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개입이 이루어져야 돼요. 최소한의 이 목국의 형태, 목의 형태를 나름대로 약화시켜주는 기운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이 정화 자체가 힘들어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지금 이 목의 기운에 의한 형태. 이게 이제 신축년이 들어오면 목 기운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러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시점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당연히 29세 대운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39세 대운 들어가면 또 한 번, 다시 한 번 신경 써야 될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건 너무 뒤이니까, 일단 19세 대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운 자체로서, 운은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운이다라고 일단 얘기한 거고, 그 회복이라는 자체가 그게 있죠. 일종의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자체로서 생각하시면 19세 대운, 요 시점. 그리고 세운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이제 물론 내년 자체부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올해 내년부터 서서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본격적인 부분은 언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을사년이니까 25년이죠. 이 25년이라는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월이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음식으로서 꾸준히 건강 회복해 나가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계속 보면요. 댓글 사연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아까 이제 여기 사묘절이 지나는 신축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사묘 뭐 이런 의미적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건 제가 아마 구체적 언급을 안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점의 포인트로 생각하시고 아직도 세월 시간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지만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음식으로 처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잔소리처럼 운동을 해야 한다.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명상이나 단전호흡 좋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순번이 틀렸어요. 운동, 걷지도 못하는 한테, 기지도 못하는 한테 걸음마 시키는 거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당연히 걷는 애한테 무슨 얘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몸 신체 상태는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최소한 어느 정도 만들어진 다음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력으로, 스스로 의지력이 생기는 거는 신체에서 문제가 있는데, 정신력이라는 것도 신체에서 기본적으로 받침이 안 되면 그 정신력이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는 애한테 끌고 나가서 운동시킨다? 몇 시간이야 할 수 있겠죠. 그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좌절감이 더 큽니다.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며칠 끌고 나갔다가 스스로 무너지면 그 좌절감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건강적인 부분이 회복이 된 이후에 운동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요가나 명상 당연히 좋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남편이 얼주가 금인데 금이 없는 저와 아들과 딸은 금이 강한 남편을 아주 싫어합니다. 말을 너무 툭툭 잔소리만 해서 그런지 아들도 아빠를 무척 싫어합니다. 아들은 자기가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로 불러보고 싶대요. 선생님 사주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금이라는 자체가 냉정한 면을 갖고 있죠. 말도 좀 툭툭 썰어서 하죠. 잘라서 하죠. 냉정한 말투를 하는 거고, 그 자체는 이제 본질적인 성분이고요. 물론 이제 아버지께서는 좀 답답하니까 뭔가 좀 급한 마음에 자꾸 이제 아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히, 금이라는 속성은 또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다 결과가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하고 그냥 손 놔버리기도 하죠. 쉽게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매달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기적 에너지로서는 분명히 아빠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아빠 입장에서도 서두르지 말고 끊임없이 그냥 지켜봐주는, 차라리 그냥 서두르지만 않는 것도 지켜만 봐주는 자체도 아이한테 잘하는 거예요. 서두르지만 않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선다고 이렇게 서지는 않는다는 거. 아빠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애 입장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애 입장에서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여지에 놓여 있다는 자체가 더 안타까운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지만, 음식으로서 접근하시라. 그 다음에 아이가 꿈이 없었는데 최근에 컴퓨터로 3D로 뭔가 설계하듯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건축학과 가면 좋겠다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에 몰두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건축학과는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축학과도 좋지만 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집중력이 강한 쪽이 있죠. 저는 이제 예술 쪽도 괜찮아요. 조각한다든지 이런 거, 조각가 있잖아. 이런 쪽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몰입하는 일이고, 또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형태의 일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하나 형상을 만들려면 그 형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몇 달 동안 그 조각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석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거 있죠. 돌 조각, 아니면 또 나무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 조각이 있는데, 아주 섬세한 거를 오랫동안 넣는 거, 아주 정밀성 있는 거,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건축이라는 거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하는 부분, 나중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애한테 어떤 미래에 돈 벌 수 있는 일 쪽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지가 순수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인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예술이라는 자체가 화기운을 얘기해요. 화기운, 예술 자체를 뭔가 자꾸 그런 화기운이 생성이 되면 그런 건강이 좋아질 수 있고, 조각이라는 자체가 집중력이 강하니까 정신적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거두절미하고 조각 쪽으로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소학과인지 소조학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이죠. 대학도 그쪽을 생각하고 그냥 미술을 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화일간 묘월 묘일 묘시 천덕꾸러기 전문 직종 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주고 돈 버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하는, 이런 아이들은 사회상 사람들하고 본디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접목하면서 좋은 관계는 형성할 수 있으나 자칫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굉장히 슬럼프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주로 혼자만의 시간에서 혼자 집중할 수 있는, 혼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 세계 속에 빠지는 것도 아주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길게 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해져 나중에 꼭, 네,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시간적인 계획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 내용이 좀 진지한 마음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제가, 물론 내용도 길었고요. 내용도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채택해 드린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고려치 않고 그냥 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예, 어쨌든 제가 지금 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건 한계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한계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더 감지해서 뭔가 이렇게 시간 내에 또 쫓기다 보면 제가 자꾸 이제 말도 빨라지고 있는데, 또 짧은 시간을 좀 압축시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 급해서 빼뜨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체킹해 보시고요. 체킹해 보시고요.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제 심정은 지금 엄마, 아버지의 똑같은 마음속에서 제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